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아주 활기차게 네.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예. 야, 오늘은 아이돌 같아요. 그리고 진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지도 몰라요. 음악 프로그램인 줄 알고. 와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엘라 오늘의 이야기 신유의 시계바늘. 이 노래 모르시는구나. 신유 씨가 완전 아이돌인데 엄마들 사이에서. 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러면 종미 씨에게 의상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네. 나만의 증후군 같은 게 있을까요? 증후군 그냥 좀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전 그래서 먹을 걸 나눠줍니다. 오, 네. 근데 좀 맞아요. 친해지면 먹을 걸 뺏어 먹지요. 근데 이게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요. 이거 약간 좀 노하우라고 그러고 알려주셨거든요. 누구랑 싸우거나 그러면 미안해, 우리 밥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면서 이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밥 같이 먹으면서 정도 쌓이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밥정. 맞아요. 예, 예, 우리가 정말. 식구를 이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밥을 같이 먹는 게 그 그래요, 사람과 그래요. 가까워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정미 씨 한다고 어제 합니다. 생일이었는데 본인 손으로 케이크를 들고 사왔어요. 네. 아니에요. 자기 생일이라고. 100개 받은 것 중에 하나 갖고 와서 베풀었다니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정미 씨의 방법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이분은 또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실까요? 창업 내비게이션 류근원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 기자님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나만의 증후군 혹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 예, 저는 직업이 새로운 사람을 매일 찾아다니는 게 직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 설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남자든 그런데 여자든 상관없이. 단점은 이제 제가 직업 정신에 의해서 무례한 질문을 가끔 던져요. 단도직입적으로. 직업, 나이, 몸무게 뭐 이런 거. 이러면 이제 여성분들은 당황해하죠.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유 기자님의 증후군은 없는 거네요. 무례한 거죠, 제가. 무례한. 네, 무례하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잘 이렇게 개그처럼 유머처럼 이렇게 좀 잘 넘기시는 어떤 그런 매력을 갖고 계신 것 예, 같아요. 저 또 그렇잖아요. 네. 외모에 굉장히 자신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몸무게 물어보지 말라고.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이분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찌되었던 유 기자님 만나시는 분은 좀 조심하시기 바란다는 거. 요거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분 네. 자리에 모셨습니다. 유상석 아이디어 창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FM 대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신다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데요. 네. 저는 크게 중압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네. 저도 마찬가지로 유 기자님하고 비슷하게 그냥 사람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때그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어보시는 의미가 있으신데 답을 충분하게 못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유, 중압감은 없습니다. 네. 서진 씨는 처음 사람 만나면 어떠세요? 저는요, 좀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노력해요. 그래요, 네, 그래요. 분위기를 조금 그래도 부드럽게 하려고. 기호 씨는요? 저도요. 저는 네. 인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 가만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안 좋아요. 무서울 그래서 수도 있네요. 네. 계속 웃어요. 바보처럼. 하하하하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맞아요. 굉장히 강한 리액션. 웃기게 생긴 사람도 있는데요. 팔자 눈썹 같고.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협동조합 창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네. 생소해요.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생소하시죠?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신협이나 네, 축협, 농협, 농협, 네, 그 정도밖에. 이런 정도로 서울우유. 들어보셨죠? 네. 네. 서울우유. 서울우유. 네. 2012년이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라고 하는데요. 그와 같이 세계 경기,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악화돼 있을 때 경기가 전체적으로 악화되니까 진짜 살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사태 같은 여러 가지 사태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막 그랬는데요. 협동 이태리 안에서 특히 유럽 안에서 이태리 안에서 볼로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협동조합의 수도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협동조합이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요. 네. 어렵게 생각해서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들이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전에 회사의 서비스로 이용하던 것을 네. 우리가 직접 회사를 차려서 우리가 직접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윤이 생긴 것을 우리 스스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창업의 형태가 되고요. 지금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도 협동조합법이 발의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창업의 형태로는 아직 도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만약에 여기 5명이 지금 있습니다. 네. 우리 5명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어떤 걸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를 기획을 해서 만든다면 MC 역할 맡으시고 예. 또 정보 제공자의 역할 맡으시고 우리 또 감초 역할 맡아주시면 그런 역할로 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수익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수익을 쉐어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협동조합 좀 생소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협동조합과 예. 이 주식회사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두 개 다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네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설립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쉽게 이제 주식회사 하면 주주로 구성되는 거고요. 네네.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조합원이냐 주주냐 이게 차이가 될 수 있고요. 네네. 또 투자 한도에서 보면은 개인의 출자 한도가 조합원은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제한이 되는데 주식회사는 제한이 없고요. 네. 지분도 이제 주식회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거래가 가능한데 네네. 협동조합은 거래가 가능하지 않고요. 출자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그리고 상환 책임이 있다는 게 또 차이가 있고요. 의결권에서 협동조합은 한 명이 한 표 행사할 수 있는데 네. 주식회사는 얼마나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권한이 더 세지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이게 지난해 12월에 이게 새롭게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그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만 해도 올해 44개가 생겼습니다. 협동조합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으면 5명이 다 대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다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도 조합원이 있는 되는 거고요. 조합원이죠. 그중에 네. 대표를 하나 내세울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월급 형태로 월급제 고용 형태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게 옛날에는 농수산업 쪽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금융업, 보험업만 빼놓고는 3차 산업까지 어느 분야든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지나가다 보면요. 그 강남역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몽골 텐트 같은 데 안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거든요. 네. 이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대리운전자들끼리 협동조합 만드셨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이제 왜 조그만 미니 봉고 타고 가서 내려서 이제 대리운전 뛰고 오시면 번 돈을 다시 또 협동조합에다 내시고 이렇게 다시 쉐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창업 아이템으로도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래요. 분야가 그래요. 좀 한정적도 아니고 굉장히 그렇죠.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사회적 기업가로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레그 맥레오드, 그레그 어렵네요. 맥레오드 네.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협동조합 창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변화는 뜻이 맞는 사람들, 사회 변화가 하는 과정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장점을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첫 번째는 서너 명의 소모임으로 구성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 우리 그 일심동체가 된다 그러죠. 그런 형태의 어떤 창업의 형태를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335 모여서 시작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서 준마렐라 분들이 도전할 수 있다면 저학년이나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을 키운다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게 있겠죠. 많죠. 뭐 아이들 그렇죠. 공부방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공부방, 충분히 만들 수 또 있을 것 같아요. 음식거리, 그렇죠. 뭐 예. 여러 가지, 네. 뭐 그렇죠. 교통, 귀가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을 갖고 소모임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천하면서 배우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얘기하시는 얘기가 실천하면서 배우라는 얘기는 우리가 창업을 하면 무슨 점포형 창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뭐 인테리어 구성하고 들어가서 영업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협동조합 창업은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사장이고 다 직원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서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3명, 4명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또 마음이 맞아져서 늘어나면 30명, 40명 그 이상의 수로도 늘어나죠. 그러면 예. 이게 일종의 동업하고 굉장히 흡사한 게 아닌가 싶어요. 동업의 형태는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동업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협동조합과 동업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업의 네네. 모델을 가져가긴 해요. 네. 하는데 아까 그 표에서도 보셨듯이
그 제한선이 있잖아요. 누가 더 많이 내고 더 가져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거. 이런 개념에서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동업의 개념에서는 약간 좀 변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혹시라도 예. 돈을 이렇게 모았는데 십실반으로 모았는데 이게 협동조합장이 들고 날르면 어떡하죠? 그래요. 그래요. 걱정이 개나 많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그런 개념하고도 좀 다른 보완책이 있고요. 네. 정부에서 법을 발의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주식회사하고 협동조합의 차이, 그다음에 동업이라든지 이런 계약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걱정할 염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네. 뭐 기훈 씨가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고 정민 씨가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 많은 준마렐라 분들, 주부들이 쉽게 사업에 다가가지 그래요, 못하는 그래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이 다 있다고 하니까 정말 경력 단절 여성이라던가 준마렐라 분들이 창업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준마렐라 분들이 그 창업하기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사회적으로. 그래서 취약계층 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네. 뭐 우리 동네에 홈플러스가 생긴다. 네. 그러면 영세 상인들이 뭉쳐서 우리가 대응하겠다.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료품을 팔고 뭐 문구점을 파는 사람들이 뭉쳐서 다시 협동조합 형태로 그 홈플러스와 상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대형 SS마트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같은 업종 사람들끼리 뭉쳐서 그렇죠. 수익을 내고 그걸 똑같이 분배를 하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는 예, 거죠. 그것도 가능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설립이 소액 소자본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마렐라 분들 유리하고요. 이게 또 돌봄 노동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대안학교 돌봄 이런 서비스. 여성들한테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준마렐라 분들하고 경력 단절 여성분들한테는 적합한 업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이 교육적인 부분, 대안학교 이쪽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었다 보니까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업종에 대한 소개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태리의 밀라노 옆에 있는 볼로냐라는 도시가 있어요. 저도 네네. 사실은 거기를 한번 가서 자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면서 아, 그 도시가 이 협동조합의 수도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넓은 광장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장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뭔가의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태리 볼로냐 도시를 출발로 해서 유럽 전역에 보면요. 급식 협동조합이라든지 아이들에 관련된 네. 어린이 연극 협동조합이라든지 돌봄, 아까 돌봄자 협동조합이라든지 도서, 유기농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335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서 준마렐라 분들이 335 찾아보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구멍가게가 합쳐질 수도 있는 거고요. 대리운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 또 아이템을 고를 때 그럼 주의해야 될 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좋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다 좋기만 하면 웬만하면 다 협동조합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좀 주의할 점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협동조합으로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창업 시장의 리스크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좋아요. 다만 이것도 창업의 형태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창업은 누구 한 사람이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라는 이유가 그래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모임을 찾고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깨질 수 있는 확률들이 있겠죠. 그래서 또 돈이 벌린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또 들어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네. 패.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견제해 가면서 무엇보다도 일심동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네. 거죠. 일단 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처럼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네네네네. 또 준마렐라 분들은 정말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창업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쯤에서 준비했습니다. 협동조합 창업이 좋은 이유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창업이 좋은 이유. 일단 예. 선희 씨가 방금 얘기했던 네네. 대로 준마렐라 분들이 두려움이 하시기에 있는 두려움이 사람. 있는데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 뭐라고 할까요? 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나 혼자 알고 있는 지식보다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합쳐지니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어떤가요? 네.
그럼 랭킹을 살펴보도록 랭킹을 네,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궁금한 거 여쭤보는 그래, 걸로 하죠. 알았어요. 그러면. 자, 네. 그럼 협동조합 창업이 좋은 이유 3위. 네. 다양한 아이템을 고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급식 협동조합도 있고 어린이 연극 협동조합도 있고. 아니 저는 이걸 알고 있거든요. 대학로에 약간 연극하시는 분들 돈 많이 못 벌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조금씩 출자를 해서 이 그룹을 만들어 놓고 레슨이나 이런 걸 홍보하는 그 돈으로 쓰고 레슨 담당 가서 이제 벌어오는 돈으로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걸 봤어요. 대리운전하고 연극하시는 분들 봤는데 협동조합이 하신 이유가 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을 자기가 골라서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연극이나 이런 공연 협동조합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좋죠. 어느 공연이든 자유롭게 보고 그 돈을 또 분배를 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자, 뭐 공감합니다. 네. 2위는요. 사업 동반자와 함께하는 든든함이 있어서 아까 좀 말씀하신 소수 그래요. 정예 엘리트들만 모여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돈 잘 된다 그러면 또 여기저기 또 끼어들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돈을 조금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면 뭐 치고 인원 들어오라. 를 그렇죠, 정해놓던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프리미엄도 것 있어요. 같아요. 회사에서도 회사가 잘 되면 배당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래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딱 그 말이에요. 하시려다 마신 것 같아요. 바잉 파워 뭐 이런 게 세져요. 네, 같이 네, 뭉치면.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또 믿을 수 있고 든든하다는 거. 맞아요. 그렇죠. 또 망해도 혼자 망하는 게 아니니까. 배가 왠지 들어픈가요? 아니 배가 들어픈 게 아니라 왠지 부담이 좀 덜할 것 부담도 같아요. 덜하지만 예. 서로 의지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살려고 또 노력하겠죠.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협동조합 창업이 좋은 이유 1위. 소액 소규모로 사업 시작이 가능하니까 어차피 이것도 창업이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항상 창업 얘기하다 보면 뭐 적어도 5천만 원 이상만 네.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소액도 그리고 또 소규모로도 창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다는 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요. 서울우유가 네. 그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을 5명이 모이면 조합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기본부터 이렇게 뭉쳐서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또 강점이 있습니다. 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업이라고는 꿈꿔보지도 않으셨던 분들도 이 조합원이 되면 자기도 이제 어떤 사업체의 또 구성원이 되는 거니까요. 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생각 해봐요. 네. 학교 다닐 때 한 반이 저희는 50명, 60명이었거든요. 네. 그 한 반 친구들이 100만 원씩만 각출을 해서 회사를 만들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야, 요거 동창들아 한번 모이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협동조합 창업이 좋은 이유들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액 소규모라고 했는데 창업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그래요. 될까요? 예, 이게 출자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근데 1계좌에 얼마를 해야 될지도 제한이 없는데 다만 한 조합원당 그 전체 출자 한도의 30%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공평하게 하라는 이게 얘기죠. 너무 어려운데 이거 수학 나오고 산수 나오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1인 최대 30%. 1인 최대 이거 좀 더 30%. 설명을 그러니까 좀 이제 쉽게 예를 해주시죠. 들어 총 출자 한도가 100원이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그 전체의 30%, 30원 이상 출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 독점 형태를 방지하는 형태죠. 누구나 다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끔. 그러면 100원을 나눠서 30% 미만이 되게끔 N을 사람이 모아야 하나요? 그만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출자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3명 이상, 4명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구나. 아, 근데 궁금한 게 예. 이게 협동조합도 어떤 정부에서 해주는 어떤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세제 지원이나 어떤 창업의 형태를 가졌을 때 시설비나 어떤 지원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지원이 있어야지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업보다는 협동조합 형태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지금 막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협동조합, 입지도 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지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창업에서 입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점포형 창업에서는 입지 상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협동조합이 초창기의 아이템으로 나올 것은 입지 상권을 많이 따지는 외식업이라든지 유통업에 관여되기보다는 서비스업 형태라든지 이런 지식 서비스나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입지 상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입지 상권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치 들어갈 수 있는 초기 사업비가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후반에 뭐 외식업이 됐던 어떤 이런 형태가 된다면 당연히 이것도 입지 상권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뜨내기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 4, 5 맞는 사람, 또 맞는 사람들을 오게끔 하고 우리가 서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입지에 대해서도 우월한 감을 좀 가질 수 있죠. 좀 뒤에 처져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좀 유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거 창업하면 얼마 정도 돈 벌까요? 수익이요. 예상 수익도 좀 수익. 중요합니다. 맞아요. 뭐 막연한 얘기지만 업종에 따라 다 다르고 상황에 네. 따라 다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몬드라곤이라고 스페인에 있는 그 협동조합 사례를 들어볼게요. 네. 50년 전에 몬드라곤이 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5명에서 시작해서 키워나가면서 점차 260개나 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만 8만 4천여 명. 그게 다 협동조합원은 도시를 아니에요. 먹여 살리겠네요. 그러니까 그 조합이 계속 예. 회사를 늘리다 보니까 260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자산 규모도 53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로 커진 경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지 않아도 조그맣게 해서 여러 명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수익을 내면 그만인 거죠. 그 협동조합원 하나가요. 다른 거에 다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협동조합에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꼭 똑같습니다. 아, 뭐 그래요? 그거는 괜찮아요. 회사를 내 2개 차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점점 더 구미가 네, 당기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머릿속으로 아이템이 번쩍번쩍 저는요 스쳐 지나가는 지금 것 같아요. 뭐 네. 할까를 넘어서요. 방송 끝나자마자 누구한테 전화를 한번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단체 네. 문자를 돌리실 것 같다는 네,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저도 받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협동조합 창업. 성공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좀 몇 가지 짚어주실까요? 네. 협동조합 창업에서의 어떤 핵심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면 우선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시키니까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손실이 없겠죠.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네. 트러블도 별로 없을 거고 그렇죠.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도전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고요. 네. 사업 초기이니까 두 번째 얘기는 보편적인 아이템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걸 찾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아까 뭐 주말엘라들이 아이들을 키우신다면 아이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 마음 맞는 구성원들을 만들어서 가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핵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창업의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 협동조합 창업은 소자본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창업의 형태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주말엘라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그걸 좀 적절하게 나의 일단 마음 맞는 사람 먼저 찾고 뭘 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좋은 얘기 쭉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거 안 좋은 유의점도 우리가 분명히 좀 맞아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협동조합 창업 시 유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초기 운영 자금 마련인데요. 네. 보통 결혼해도 처음에 잘 지내다가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조합을 차렸는데 점점 운영 자금이 딸리면서 서로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초기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시작한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즘에 지난해 말에 이게 기본법이 통과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협동조합 창업학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해당된 지자체 쪽에 문의해보면 반드시 협동조합 창업에 관련된 미리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충분한 교육을 받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뭐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협동조합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새롭고 알찬 정보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엘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엘라의 도전!